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습니까? 대답 안 해요? 나이 들어서 이제 귀까지 안 들리세요? 문틈 사이로 보인 광경에 민경의 숨이 멎었어요. 정 소장은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고 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죠. 소장의 책상 위에는 커피잔이 놓여 있었고 그 옆으로 서류들이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사무실을 비추는 가운데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얼어붙어 있었어요. 소장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권위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잠시 후 소장은 손가락으로 바닥을 가리켰어요. 그 손짓은 명령이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절대적인 명령이었죠. 용만은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모습은 순식간이었지만 민경의 가슴 속에는 번개처럼 박혔어요. 봉투를 쥔 손이 덜덜 떨렸고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목구멍이 메어서 숨쉬기조차 어려웠죠. 저게 내 아버지라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평생 누구보다 당당하게 살아온 아버지가, 그 누구 앞에서도 고개 숙인 적 없던 아버지가 지금 저렇게 무릎을 꿇고 있다니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가 조금 더 특별해지실 거예요. 새벽 5시 박용만은 낡은 작업복을 털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골목길에는 이른 겨울 공기가 서려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어요. 그의 손엔 오래된 청소도구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가방 속에서 나는 소독제 냄새가 코끝을 스쳤죠. 수년간 사용한 탓에 가죽이 해져서 곳곳이 갈라져 있었지만 용만에겐 소중한 동반자 같은 존재였어요. 골목 어귀에서 길고양이 한 마리가 쓰레기 봉투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용만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가방에서 어제 남은 참치캔을 꺼냈어요. 고양이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가와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추운데 고생이 많구나. 용만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자신과 닮은 처지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아직 잠들어 있었지만 그는 늘 그 시간에 출근했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 용만의 발걸음은 묵직했습니다. 63세의 나이에도 허리는 곧게 펴져 있었지만 세월의 무게는 어깨 위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로 지나가는 그의 모습은 이 시간 거리를 지키는 유일한 사람 같았죠. 정류장에는 벌써 몇 명의 이른 출근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택배기사님, 시장 상인분들, 그리고 용만 같은 청소용역 직원들이었어요. 서로 인사는 나누지 않았지만 이른 시간을 버텨내는 동지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그는 주머니 속 딸의 사진을 꺼내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진 속 민경은 대학 졸업식 날의 모습이었어요. 학사모를 쓴 채 환하게 웃고 있는 딸의 얼굴을 보며 용만의 눈가에 잔주름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사진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죠. 사진 모서리가 닳아서 약간 헤어져 있었지만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이쁘게 자랐네. 정말 이쁘게. 작은 중얼거림이 버스 소음에 묻혔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가 잠깐 그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셨어요. 오늘따라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며칠 전 딸이 전화를 걸어 아버지, 이번 주엔 꼭 뵐게요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민경의 목소리엔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바쁜 회사 생활 때문에 아버지를 자주 찾지 못한다는 걸 그도 알고 있었어요. 전화 통화 시간도 길지 않았지만 딸의 목소리만 들어도 용만의 하루가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용만은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었어요. 딸이 건강하고 바르게 자란 것만으로도 감사했거든요. 바쁜 중에도 아버지 생각해줘서 고맙다. 그때 용만이 전화로 했던 말이었습니다.
민경은 그 말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었죠. 한참 만에 만나는 딸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는 뿌듯한 마음으로 청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시청 건물은 아직 어둠에 쌓여 있었어요. 6층짜리 회색 콘크리트 건물이 아침 안개 속에서 묵직하게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용만에게는 익숙한 풍경이었어요. 이곳에서 일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거든요. 건물 앞 화단의 나무들도 입구의 계단도 심지어 현관문의 손잡이까지도 그의 손길을 거쳐 깨끗해진 것들이었죠. 건물 입구에서 경비 아저씨가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용만 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고생하십니다. 용만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관리동 문을 열자 동료 미화원들이 하나둘 출근하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용만 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최미순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녀는 용만과 함께 일한 지 가장 오래된 동료였습니다. 60세의 나이에도 정정한 몸으로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는 분이었죠. 미순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언제나 밝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미순 씨도 고생 많으세요. 오늘 날씨가 쌀쌀한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용만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동료들과의 인사는 그의 하루를 여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그 속에서도 그는 묵묵히 자신의 구역을 맡아 쓰레기 봉투를 챙겼습니다. 청사 3층 사무실 구역이 그의 담당이었어요. 복도부터 화장실, 각 사무실까지 꼼꼼히 청소하는 게 일과였습니다. 용만은 항상 같은 순서로 청소를 시작했어요. 먼저 쓰레기통을 비우고 바닥을 쓸고 걸레질을 하는 순서였죠. 10년 넘게 반복한 루틴이었지만 그는 매일 같은 정성으로 임했습니다. 도구함에서 걸레와 빗자루를 꺼내며 용만은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어요. 3층 복도 청소, 화장실 정리, 각 사무실 쓰레기통 비우기, 그리고 분리수거함 정리까지. 매일 반복되는 일이지만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무겁게 걸린 분리수거함을 정리하며 마음속으로 딸에게 줄 따뜻한 밥상 생각을 했습니다. 민경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줘야지. 그리고 계란말이도. 용만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딸이 어릴 때부터 가장 좋아했던 음식이 그의 손으로 끓인 된장찌개였거든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부터 용만이 직접 밥을 해왔는데 처음엔 서툴렀지만 이제는 제법 손맛이 났습니다. 비록 간소한 반찬들이지만 정성만큼은 어디에도 뒤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어요. 마트에서 민경이 좋아하는 김치도 사가야겠네. 혼자 중얼거리며 용만은 일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분리수거함에서 플라스틱 병들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용만은 하나하나 꺼내며 라벨을 확인했습니다. 요즘 분리수거 기준이 까다로워져서 더욱 신경 써야 했거든요. 라벨이 붙은 것과 안 붙은 것, 색깔별로 분류하는 것도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작은 실수가 큰 파문을 불러올 줄은 몰랐습니다. 플라스틱 병 몇 개에 붙은 라벨이 제대로 떼어지지 않은 채로 분리수거함에 들어가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한 번 더 확인했겠지만 딸 생각에 마음이 들떠있던 용만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딸과의 만남을 기대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평소보다 조금 덜 꼼꼼했던 것이었죠.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구두 소리가 딱딱하게 바닥을 울렸습니다. 정소장의 점검 시간이 시작된 것이었죠. 용만은 분리수거함 뚜껑을 닫으며 다음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속엔 여전히 딸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오늘 민경이한테 용돈도 좀 줘야겠다. 작은 봉투에 들어있는 10만 원이 전부였지만
딸에게 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실수가 곧 그의 하루를, 아니 그의 인생을 뒤바꿀 거라는 사실을 용마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3층 복도에는 조용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용마는 마지막 사무실의 쓰레기통을 비우며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각 사무실마다 정해진 시간에 들어가서 조용히 청소를 마치고 나오는 것, 그것이 그의 10년 넘은 루틴이었습니다. 사무실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모든 걸 깨끗하게 정리해 두는 게 그의 자부심이었죠. 마지막으로 분리수거함 앞에 멈춰선 용마는 오늘 아침의 작업을 되돌아봤어요. 플라스틱, 종이, 일반 쓰레기까지 모두 분류해서 정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뭔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스쳐 지나갔어요. 혹시 라벨을 제대로 확인했나? 용만이 분리수거함 뚜껑을 다시 열어보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박용만. 복도 끝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용만의 등이 순간 굳어졌어요. 정 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날카롭고 차가운 톤이었죠. 용만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소장을 바라봤습니다. 정 소장은 분리수거함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짜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손에는 플라스틱 병 몇 개가 들려 있었고 그 병들에는 라벨이 그대로 붙어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정 소장이 용만 앞에 섰습니다. 그의 키는 용만보다 조금 작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거대하게 느껴졌어요. 소장의 눈빛에는 냉기가 서려 있었고 입꼬리는 비웃음처럼 올라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제대로 못했나 봅니다. 용만이 고개를 숙이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몇 번을 말했습니까? 라벨 떼고 분리수거하라고. 정 소장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몇몇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고개를 내밀어 이쪽을 바라봤어요. 용만은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제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용만이 분리수거함 쪽으로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 소장이 그의 앞을 막아섰어요. 다시 정리하면 되는 줄 압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시청 전체가 욕먹으면 누가 책임질 건데요? 소장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복도 끝에서 다른 미화원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최미순도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죠. 용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변명을 하면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소장의 말을 듣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요즘 환경부에서 얼마나 까다롭게 나오는지 알아요? 분리수거 제대로 안 되면 과태료가 얼마인지 알기나 해요? 정 소장이 플라스틱 병을 용만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병에 붙은 라벨이 용만의 시야를 가렸어요. 그 순간 용만의 마음속에 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저녁에 만날 민경이 환하게 웃으며 아버지라고 부를 딸의 모습이요. 참자. 조금만 더 참자. 용만이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대답을 안 합니까? 말을 하라고요. 정 소장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이제 복도에 있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직원은 스마트폰을 꺼내 들기도 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만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주먹을 쥔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잘못했다고 하면 끝납니까? 이런 식으로 대충대충 해서 되겠어요? 정 소장이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이제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불과 반 걸음 정도였어요. 소장의 입에서 나오는 커피 냄새가
용만의 코를 찔렀습니다. 최미순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오려 했지만 다른 동료가 그녀의 팔을 잡아 말렸어요. 이런 상황에 끼어들면 자신들도 화를 당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만이 최대한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 소장의 화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앞으로는요? 지금까지 몇 번을 실수했는데 또 앞으로는요? 사실 용만이 실수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10년 넘게 일하면서 한 번도 큰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다른 동료들보다 더 꼼꼼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런 사실은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끝나고 사무실로 오세요. 정 소장이 차갑게 말하며 돌아섰습니다. 그의 구두 소리가 복도에 딱딱하게 울려 퍼졌어요. 용만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복도에 다시 정적이 흘렀어요. 구경하던 사람들도 하나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과 속삭임은 여전히 용만을 따라다니는 것 같았어요. 최미순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용만 씨, 괜찮으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괜찮습니다. 미순 씨도 일하세요. 용만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걱정이 역력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잖아요. 미순이 용만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용만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용만은 다시 분리수거함 앞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꼼꼼하게 하나하나 확인하며 정리했어요. 라벨이 붙어 있는 병들을 모두 꺼내서 라벨을 떼어냈습니다. 손가락이 아플 정도로 꼼꼼하게 작업했죠. 작업을 하는 동안 용만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억울함, 분노, 그리고 체념. 하지만 무엇보다 강했던 건 딸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민경이가 이 모습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용만은 손을 멈추고 잠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오늘 저녁에 만날 딸의 얼굴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런 일로 딸에게 걱정을 끼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분리수거 정리를 마친 용만은 도구를 정리하고 창고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정 소장의 말을 되새겼어요. 끝나고 사무실로 오라고 했지. 무슨 말을 들을지, 어떤 처벌을 받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하지만 용만은 흔들리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이 일자리가 소중했고 딸을 위해서라도 견뎌내야 했거든요. 오후의 햇살이 창문을 통해 복도에 길게 누워 있었습니다. 용만은 그 햇살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아직 하루가 끝나지 않았고 딸과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어요. 오늘 오후 자신의 인생을 바꿀 더 큰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오후 5시 민경은 회사에서 급히 짐을 챙겼습니다. 김대리, 먼저 가도 될까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팀장에게 양해를 구한 민경은 서둘러 사무실을 나섰어요. 평소라면 야근을 마다하지 않는 그녀였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아버지와 약속한 시간보다 일찍 퇴근해서 깜짝 선물을 주고 싶었거든요. 지하철역까지 가는 길, 민경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가방 안에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도시락과 작은 봉투가 들어 있었어요. 봉투 안에는 한 달 동안 아껴 모은 용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돈이었지만 아버지께 드리고 싶은 딸의 마음이었죠. 아버지 깜짝 놀라시겠다. 민경이 혼자 미소 지었어요. 아버지의 일터를 직접 찾아가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항상 집에서만 만났는데 오늘은 아버지가 일하는 모습도 보고 싶었습니다.
10년 넘게 묵묵히 일해오신 아버지가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시는지 보고 싶었어요. 버스에서 내린 민경은 시청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회색빛 6층 건물이 저녁 노을을 받으며 서 있었어요. 생각보다 큰 건물이었습니다. 이 넓은 곳을 아버지 혼자서 청소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매일 이런 곳에서 일하신다는 게 새삼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건물 앞 화단에는 아버지가 관리하셨을 법한 깔끔하게 정리된 나무들이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여기서 일하시는구나. 민경의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는 항상 새벽에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셨습니다. 그때는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정확히 몰랐어요. 그저 아버지는 사람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한다고 말씀하셨을 뿐이었죠. 청사 앞에는 쌓인 낙엽과 먼지 냄새, 그리고 퇴근하는 사람들의 바쁜 발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민경은 잠시 서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정장을 입은 공무원들이 하나둘 건물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깔끔한 모습을 보니 아버지가 매일 이 건물을 깨끗하게 만들어주시는 덕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특별히 고마워하지는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같이 고마운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깨끗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거야. 민경은 아버지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경비실에 들러 박용만 씨 어디 계신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 용만 씨요? 3층 관리동 쪽에 계실 거예요. 지금 시간이면 정리 작업 중이실 텐데. 경비 아저씨가 친절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분의 말투에서 아버지가 이곳에서 인정받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경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로비는 생각보다 넓고 깔끔했습니다. 바닥은 반들반들하게 닦여 있었고 곳곳에 화분들이 정성스럽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아버지가 닦으신 거구나 생각하니 더욱 특별해 보였습니다. 관리동 쪽을 가리키는 손짓을 따라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민경은 아버지와의 추억들을 떠올렸어요. 어릴 때 아버지가 늦게 들어오시면서도 항상 민경아, 아버지 왔다고 작은 소리로 불러주시던 일, 졸업식 때 다른 누구보다 열심히 박수 쳐주시던 모습, 그리고 우리 딸이 최고야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던 아버지의 모습들이요. 그동안 너무 바빠서 아버지께 소홀했나? 민경은 갑자기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회사 일에 바빠서 아버지와 만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전화도 자주 드리지 못했고 안부 인사도 간단하게만 했었죠. 오늘은 그런 미안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전하고 싶었습니다. 3층에 도착한 민경은 복도를 천천히 걸었어요. 여러 사무실들이 줄지어 있었고 대부분의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복도는 고요했고 가끔 어디선가 들려오는 작은 소음만이 정막을 깼습니다. 복도 끝 반쯤 열린 사무실 문틈으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경은 발걸음을 멈췄어요. 목소리에 뭔가 날카로운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업무 이야기인 줄 알았지만 점점 가까이 갈수록 그 목소리의 톤이 평범하지 않다는 걸 느꼈어요. 내가 몇 번을 말합니까? 왜 시키는 대로 안 하는 거야? 이렇게 하라니까 왜 말을 안 들어? 이런 간단한 일도 못할 거면 집에나 있지 왜 나온 거야? 하여튼 노인네들은 이래서 안 돼. 쯧쯧. 그 목소리엔 무시와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경의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느려졌어요. 누군가를 심하게 꾸짖는 소리였는데 그 어조가 너무 모욕적이었습니다. 저런 식으로 말하다니. 민경은 눈살을 찌푸렸어요. 설마 공무원들이 저렇게 말하나 싶었습니다.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고 점점 더 거칠어졌어요. 민경은 잠시 멈춰섰습니다. 호기심보다는 뭔가 불편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를 찾아야 했기에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그 근처에 계실지도 모르니까요. 문틈 사이로 살짝 들여다본 순간 민경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한 명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였고 다른 한 명은 파란색 작업복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뒤에서 봐도 그 실루엣이 너무나 익숙했어요. 설마 민경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더 자세히 보려고 조금 더 다가갔어요. 그리고 그 순간 작업복을 입은 사람이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아버지였어요. 민경은 숨을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왜 저 사무실에 계실까요? 그리고 왜 저렇게 고개를 숙이고 계실까요? 정장을 입은 남자는 계속 뭔가를 말하고 있었는데 그 말투가 존댓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반말을? 민경은 믿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보다 훨씬 어려 보이는 그 남자가 아버지에게 반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명령하듯이, 마치 아랫사람에게 하듯이 말이에요. 그리고 문틈 사이로 보인 광경에 민경의 숨이 멎었습니다. 정 소장은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고 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어요. 소장의 책상 위에는 커피잔이 놓여 있었고 그 옆으로 서류들이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사무실을 비추는 가운데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얼어붙어 있었어요.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습니까? 소장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권위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민경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저 남자가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소장은 손가락으로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그 손짓은 명령이었어요. 거부할 수 없는 절대적인 명령이었습니다. 민경은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감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용만은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모습은 순식간이었지만 민경의 가슴 속에는 번개처럼 박혔어요. 봉투를 쥔 손이 덜덜 떨렸고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목구멍이 메어서 숨쉬기조차 어려웠죠. 저게 내 아버지라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평생 누구보다 당당하게 살아온 아버지가, 그 누구 앞에서도 고개 숙인 적 없던 아버지가 지금 저렇게 무릎을 꿇고 있다니요. 민경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가방에서 도시락과 봉투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아버지는 항상 민경에게 자랑스러운 분이었는데 지금 이 모습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안 돼. 이럴 순 없어. 민경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저 오만한 남자가 아버지를 저렇게 대하다니, 그것도 무릎을 꿇게 하다니. 민경은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경은 사무실 문 앞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 광경이 현실이라는 걸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평생 자신에게 자랑스러운 존재였던 아버지가 저렇게 무릎을 꿇고 있다니. 가슴이 먹먹해서 숨쉬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손에 든 도시락과 봉투가 덜덜 떨렸고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정 소장은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고 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소장의 책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잔이 놓여 있었고 그 옆으로 서류들이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는 오후 5시 10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사무실을 비추는 가운데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어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습니까? 맨날 이런 식으로 해놓고 실수였다고 하면 되는 줄 알아? 정 소장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그는 책상에 앉은 채로 아래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는지 과시하듯이요. 그의 얼굴에는 비웃음과 경멸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나이 먹고 이런 간단한 일도 못하면 집에서 쉬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가 양로원도 아니고 놀러 왔어? 그 말에 민경의 온몸이 부르르 떨렸어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를 향한 그 모독적인 언사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용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무릎을 꿇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의 등이 굽어져 보였고 작업복이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더욱 낡아 보였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민경은 놓치지 않았어요. 대답을 안 합니까? 귀가 안 들리세요? 정 소장이 책상을 탁 치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용만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죄송합니다. 용만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그 떨리는 목소리에서 민경은 아버지의 굴욕감을 고스란히 느꼈어요. 죄송하다고? 몇 번째 죄송합니다인지 알아요? 한 달에 몇 번씩 이런 실수하면서 죄송하다고만 하면 끝나는 줄 압니까? 정 소장이 용만의 앞에 우뚝 서서 내려다봤어요. 그의 시선에는 노골적인 멸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경은 문틈 사이로 아버지의 옆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아버지의 얼굴에는 굴욕감과 참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입술을 꽉 다문 채 아무것도 말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63세의 나이에 이런 굴욕을 당하면서도 꾹 참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웠어요. 아버지가 저렇게 당하고 계셨구나. 민경의 가슴이 조여왔어요. 아버지가 집에서는 항상 밝은 모습만 보여주셨는데 직장에서는 이런 일을 겪고 계셨다니요. 딸에게 걱정 끼치지 않으려고 혼자 모든 걸 참고 견뎌오셨던 거였어요. 그동안 아버지가 힘든 내색 한 번 안 하시고 항상 웃으며 일은 괜찮다. 사람들이 다 좋다고 말씀하셨던 게 모두 거짓말이었던 거죠. 요즘 일자리가 없어서 이런 일이라도 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는 거 아시죠? 나이도 많은 분이 설마 그것도 모르겠어요? 정 소장의 말은 점점 더 잔혹해졌어요. 마치 용만을 완전히 짓밟으려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소장은 손가락으로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분리수거 하나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변명은 1인분이네요. 이해했으면 고개나 더 숙여요. 제대로 사과하세요. 그 말에 용만이 더욱 고개를 숙였어요. 목이 꺾일 것처럼 깊게 고개를 숙인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순간 민경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계신 아버지의 회색 머리카락이 보였고 그 모습이 너무나 처참해 보였어요. 더 숙이라고 했잖아요. 진짜로 미안하면 제대로 사과하세요. 정 소장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목소리가 복도까지 울려 퍼져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잠깐 멈춰 서기도 했어요. 용만은 더욱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의 바닥에 닿을 듯이 깊게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민경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런 말을, 어떻게 저런 말을. 민경의 손에 든 봉투가 더욱 떨렸어요. 아버지께 드리려고 준비한 용돈이었는데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저렇게 모욕당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냥 고개만 숙이지 말고 입으로도 말해요.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라고 정 소장이 마치 아이를 가르치듯 말했어요. 그 오만한 태도에
민경은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63세의 어른이 저렇게 말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진심으로 미안하면 크게 말하세요. 정 소장이 비웃듯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아버지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 절규에 가까운 사과를 듣는 순간 민경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창문으로 스며든 오후 햇살이 그의 굽은 어깨 위로 떨어졌습니다. 아버지의 회색 머리카락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수년간의 노동과 인내가 그 한 장면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굽은 어깨, 거칠어진 손, 그리고 세월의 무게가 새겨진 얼굴. 모든 것이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셨는지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존엄성이 산산조각나고 있었습니다. 민경은 아버지가 왜 이런 일을 참고 견디시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딸을 위해서였어요. 자신 때문에 딸이 걱정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딸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모든 걸 혼자 견뎌오셨던 거였죠.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니 민경의 가슴이 더욱 아팠습니다. 동시에 이런 아버지의 희생을 모르고 지낸 자신이 너무나 미웠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게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또 실수하면 그땐 진짜 가만히 안 놔둘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일자리 없어서 이런 일 하려고 난리인데 굳이 나이 많은 노인네를 쓸 이유가 있겠어요? 정 소장의 말에는 노골적인 해고, 위협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언제든지 아버지를 내쫓을 수 있다는 듯이 말하는 그 오만함이 민경에게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정말 조심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그 작은 목소리에서 민경은 아버지의 절망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 나이에 일자리를 잃으면 어떻게 할지, 딸에게 폐가 될까봐 걱정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정 소장은 다시 자리에 앉으며 커피잔을 들었어요. 마치 방금 전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에게는 일상적인 일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용만에게는,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본 민경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일어나서 일이나 하세요. 시간 낭비하지 말고. 정 소장이 무심하게 말했어요. 마치 아버지를 물건 다루듯이 말하는 그 태도가 민경에게는 더욱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용만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무릎을 꿇고 있던 시간이 길었던 탓인지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일어서면서도 여전히 고개는 숙인 채였어요. 정 소장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에서 굴욕감과 무력감이 느껴졌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사무실 안에서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어요. 나가라는 말도 없이 계속 그 자리에 서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정 소장이 언제 다시 뭔가 말할지 몰라서였죠. 그 모습이 너무나 처량해 보였어요. 이런 일이 얼마나 자주 있었을까? 민경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팠어요. 아버지가 10년 넘게 이곳에서 일하셨는데 이런 굴욕을 몇 번이나 당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모든 걸 혼자 참고 견뎌오셨을까요? 집에 오셔서 오늘도 별일 없었다고 웃으며 말씀하셨던 그 뒤에 이런 고통이 숨어 있었다니. 정 소장은 다시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마치 방금 전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는 방금 전 일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어요. 아버지를 무릎 꿇게 한 일이 그에게는 그저 일상이었던 거죠. 그런 무심함이 더욱 잔혹하게 느껴졌어요. 민경은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당하신 굴욕을, 그리고 그동안 혼자 견뎌오신 고통을 그냥 모른 척할 수는 없었어요. 더 이상 아버지가 혼자 이 지옥 같은 상황을 견디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민경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쾅! 문이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사무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경이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선 순간 사무실 안의 모든 것이 정지한 것 같았어요. 정 소장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고 아버지는 몸을 움직이려다 말고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어요.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쬐는 가운데 세 사람은 마치 정지된 그림 속 인물들처럼 서 있었습니다. 뭡니까? 여기가 어딘지 알고 들어오는 겁니까? 정 소장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아버지를 향해 보였던 그 오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갑자기 나타난 젊은 여성을 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커피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민경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시선은 오직 아버지에게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나 처참해 보였거든요. 낡은 작업복, 굽은 어깨, 그리고 부끄러움으로 가득한 표정까지 모든 것이 민경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아버지는 급히 일어나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오래 무릎을 꿇고 있던 탓에 혈액순환이 안 되었던 거죠. 비틀거리며 겨우 일어선 아버지의 얼굴에는 당황과 부끄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평생 딸에게 당당한 아버지였는데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다니. 민경아, 넌 왜 여기에? 용만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딸이 자신의 이런 모습을 봤다는 사실이 그 어떤 굴욕보다 참기 어려웠습니다. 평생 딸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고 싶었는데 가장 비참한 순간을 들키고 말았어요. 그의 눈에는 절망과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민경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으려고 애썼어요. 지금은 눈물을 흘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지켜야 할 때였어요. 가슴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먼저 상황을 파악해야 했습니다. 정 소장이 상황을 파악하고는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박 씨 따님이신가 보네요. 아버지가 업무상 실수가 좀 있어서 주의를 주던 참이었는데 그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했어요. 마치 방금 전의 모욕이 정상적인 업무 지도였다는 듯이 말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민경의 차가운 시선을 받자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경멸이 담겨 있었거든요. 업무상 실수요? 민경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톤이었습니다. 평소 온화한 성격의 그녀에게서는 들어볼 수 없던 목소리였죠. 정 소장은 그 기세에 눌려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분리수거 실수 하나 때문에 사람을 무릎 꿇게 하는 게 업무 지도입니까? 정 소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자신이 한 행동이 완전히 목격당했다는 걸 깨달은 거죠. 하지만 곧 자신의 권위를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목소리를 높이며 위압적으로 나왔어요. 그건 아버지가 너무 자주 실수를 해서 좀 더 확실히 하려고. 확실히요? 사람의 인격을 짓밟으면서요? 민경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일었어요. 평생 누구보다 자상하고 따뜻했던 아버지가 저런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도시락이 덜덜 떨렸어요. 민경아, 그만해. 아버지가 잘못한 거야. 욕만이 딸을 말렸어요. 딸이 자신 때문에 문제에 휘말리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더 큰 일이 벌어질까봐 걱정됐어요.
하지만 민경의 마음은 이미 결정된 상태였습니다. 아버지가 뭘 잘못하셨어요? 민경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눈물이 글썽했지만 목소리는 확고했어요. 10년 넘게 성실하게 일하신 아버지가 사소한 실수 하나 때문에 저런 모욕을 당해야 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어야 하는 거예요? 사무실 안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정 소장은 점점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자신의 권위에 도전받는 상황이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젊은 여성이 자신에게 따지는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책상을 치며 화를 냈어요. 아가씨, 여기가 어떤 곳인지 알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업무상 문제고 외부 사람이 참견할 일이 아닙니다. 업무상 문제라고요? 민경이 정 소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두려움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정 소장이 그 시선을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28세 여성의 눈에서 나오는 강한 의지가 48세 남성을 압도하고 있었거든요. 사람을 무릎 꿇게 하고 나이 들었다고 모욕 주는 게 업무입니까? 그게 정상적인 상급자의 행동이라고 생각하세요? 정 소장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자신의 행동이 완전히 노출된 상황에서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물러설 수도 없었어요. 자신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 같아 불안했거든요. 이것 봐요, 아가씨. 아버지 실수를 지적하는 게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는 관공서고 규정이 있다고요. 규율을 지켜야 한다고요. 규정이요? 어떤 규정에 사람을 무릎 꿇게 하라고 되어 있나요? 민경의 반박은 날카로웠어요. 정 소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규정은 어디에도 없었거든요. 복도에서는 소음을 들은 다른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최미순도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다른 미화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들 숨을 죽이며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 처음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기, 민경아. 용만이 조심스럽게 딸을 불렀습니다. 상황이 더 커질까봐 걱정스러웠어요. 자신 때문에 딸이 문제에 휘말리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경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버지, 괜찮다고 하지 마세요. 민경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 눈에는 눈물과 분노, 그리고 깊은 사랑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제가 이제야 알았어요. 그동안 혼자 이런 일들을 견뎌오셨다니. 용만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딸이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준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딸에게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정 소장은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자 더욱 당황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소문나면 자신에게 불리할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는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하려 했어요. 목소리를 낮추며 달래려 했습니다. 자, 이제 그만하죠.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조용히 얘기해보면. 오해요? 민경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제가 직접 본 걸 오해라고 하시는 건가요? 아버지가 무릎 꿇고 계신 걸 제가 똑똑히 봤는데요. 그것도 오해라고 하실 건가요? 정 소장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현행범으로 잡힌 상황에서 변명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민경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확신했어요. 뭘 하는 거예요? 정 소장이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기록하는 거예요. 증거로 남겨두려고요. 민경의 대답에 정 소장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뭘,
뭘 기록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당한 일들이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도요.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민경이 스마트폰으로 사무실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정 소장의 당황한 모습,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표정, 그리고 주변에 모인 사람들의 걱정스러운 얼굴까지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카메라 렌즈가 모든 진실을 담고 있었어요. 잠깐만요. 허락도 없이 뭘 찍는 거예요? 당장 그만두세요. 정 소장이 급히 일어나며 말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경은 이미 충분히 촬영했어요. 허락요? 아버지한테는 허락받고 무릎 꿇게 하셨나요? 허락받고 모욕하셨나요? 민경의 반박에 정 소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입만 바보처럼 벌어져 있을 뿐이었어요. 사무실 안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감히 말을 꺼낼 수 없는 분위기였어요. 역사적인 순간이 지나가고 있다는 걸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모든 장면은 그렇게 세상에 기록되었습니다. 민경의 스마트폰 속에,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기억 속에 말이에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정의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며칠이 지난 후 민경은 집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머뭇거렸어요. 마우스 커서가 업로드 버튼 위에서 깜빡깜빡거렸습니다. 그날 찍은 영상이 컴퓨터 화면에 떠 있었어요. 정 소장의 당황한 모습,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표정, 그리고 그 모든 대화가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올려야 할까? 민경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아버지는 그날 이후로 계속 걱정하고 계셨거든요. 민경아, 괜히 일을 크게 만들지 말자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민경은 그럴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당한 굴욕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마침내 민경은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시청 내부 게시판에 한 영상이 올라왔어요. 제목은 무릎 꿇은 미화원, 그가 내 아버지입니다였습니다. 단순하지만 강렬한 제목이었죠. 민경은 긴 고민 끝에 이 제목을 정했어요.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분노, 그리고 정의에 대한 의지가 모두 담긴 제목이었습니다. 영상과 함께 올라간 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청에서 10년 넘게 성실하게 일해오신 미화원의 딸입니다. 며칠 전 아버지께 용돈을 드리러 갔다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사소한 분리수거 실수 때문에 무릎을 꿇고 모욕당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말이에요. 63세의 아버지가 28년간 키운 딸 앞에서 받은 굴욕이 얼마나 클지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정상적인 업무 지도일까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이런 일을 당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글은 담담했지만 강했어요. 감정에 호소하지 않으면서도 상황의 부당함을 명확하게 드러냈습니다. 민경은 며칠 동안 이 글을 수정하고 또 수정했어요. 아버지를 모독하지 않으면서도 진실을 알려야 했거든요. 업로드 후 1시간도 안 되어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정말 충격적이네요. 저도 비슷한 일 당한 적 있어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 소장, 저 사람 원래 그랬어요. 우리도 많이 당했는데. 댓글들은 대부분 민경을 지지하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일부는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내부 일을 왜 공개합니까? 절차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요? 아버지분도 실수를 하셨으니까.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도 민경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진실이 중요했고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확신했거든요. 영상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시청 직원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며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복도에서 휴게실에서 화장실에서까지 이 영상이 화제가 되었어요. 정 소장 완전히 망했네. 박용만 씨 정말 불쌍해. 그런데 딸이 대단하다. 우리도 저런 일 많이 당했는데 말 못했잖아. 사람들의 반응은 생각보다 뜨거웠어요. 그동안 숨어있던 비슷한 사연들이 하나둘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 소장은 그날부터 눈에 띄게 위축되어 보였어요. 평소처럼 큰 소리를 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시선이 달라진 걸 느꼈거든요. 복도를 지날 때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그럴 때마다 자신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야, 저기 정 소장 간다. 영상 봤어? 정말 심했더라. 원래 저런 사람이었나? 정 소장의 어깨는 점점 움츠러들었어요. 권위적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욕만은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딸이 자신을 위해 한 일이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혹시 딸에게 피해가 갈까봐, 그리고 자신의 일자리가 위험해질까봐 불안했어요. 하지만 동료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용만 씨, 따님이 정말 대단하세요. 최미순이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못한 일을 따님이 해주셨어요. 고마워요. 다른 미화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용만을 동정하는 게 아니라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용기 있는 딸을 둔 아버지로 말이에요. 며칠이 더 지나자 지역 언론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나라신문사 기자입니다. 시청 내부 게시판에 올라온 영상을 봤는데 인터뷰 가능할까요? 민경은 잠시 망설였어요. 언론에 나가면 일이 더 커질 텐데 과연 좋을까요? 하지만 곧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미 시작한 일이고 끝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인터뷰는 조용히 진행됐습니다. 기자는 민경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사랑, 그날의 충격, 그리고 정의에 대한 신념까지 모든 걸 차근차근 물어봤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아버지가 무릎 꿇고 계신 모습을 봤을 때요. 그때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혹시 후회하지 않으시나요? 전혀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니까요. 민경의 대답은 확고했어요. 기자도 그 진정성에 감동받는 것 같았습니다. 기사가 나가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시청 전화는 하루 종일 울려댔습니다. 시민들의 항해 전화였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시청에서 이런 일이? 정 소장 당장 해임시키세요. 미화원분들께 사과하세요. 시청장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거든요. 언론에서도 연일 이 사건을 다뤘고 시민단체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시청장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섞여 있었어요. 일단 조사부터 시작해야겠습니다. 정 소장 면담도 필요하고요. 피해자와 목격자들도 만나봐야 해요.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모두들 이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한편 노동청에서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조사관을 파견해야겠네요. 언론에도 나간 일이니까 신중하게 처리해야 해요. 관계기관들이 하나둘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이슈가 된 거였어요. 정 소장은 결국 자리에서 해임됐습니다. 공식 발표는 부적절한 업무 처리로 인한 징계 해임이었어요. 그는 짐을 싸며 마지막까지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시청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어요.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직장 내 인권 교육을 강화하고 신고 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를 시민의 힘으로 일궈낸 승리라고 평가했어요. 동료 미화원들은 용만에게 속이 다 시원하다며 손을 잡았습니다. 용만 씨 덕분에 우리도 살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따님이 정말 영웅이에요. 그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밝은 미소가 번졌어요. 오랫동안 억눌려 살았던 그들에게 이번 일은 해방과 같았습니다. 용만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이 일로 누구도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겸손한 말은 오히려 더 큰 울림을 남겼어요. 복수나 원한이 아니라 정의와 화해를 바라는 마음이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줬습니다. 그날부터 용만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는 더 이상 그저 미화원이 아니라 존경받는 어른이 된 거였습니다. 몇 주 후 시청 복도에는 박용만의 이름이 새긴 명패가 걸렸습니다. 현장 소장이라는 직함이 새겨진 그 이름은 낯설지만 자랑스러웠어요. 용만은 명패 앞에 서서 잠시 감회에 젖었습니다. 63세의 나이에 승진이라니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승진이 아니었어요. 그동안 참고 견뎌온 시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자 앞으로 더 나은 변화를 만들어가라는 의미였습니다. 새로운 사무실 문을 열며 용만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예전 정 소장이 쓰던 그 사무실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고 책상 위에 있던 위압적인 물건들을 모두 치웠어요. 대신 작은 화분 하나를 놓았습니다. 미순이 선물해 준 것이었죠. 용만 소장님, 첫 출근 축하드려요. 최미순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어요. 뒤따라 다른 미화원들도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밝은 희망이 가득했어요. 소장님이라니 아직 어색해요. 용만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깨는 예전보다 당당해 보였어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되는 위치가 된 거죠. 그는 동료들과 함께 첫 아침 회의를 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조금씩 바꿔보려고 해요. 무엇보다 서로 존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용만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랫동안 기다렸던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혹시 불편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 얘기해 주세요. 우리 모두 소중한 사람들이니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자신이 당했던 아픔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었죠. 회의가 끝난 후 용만은 혼자 청소도구 창고를 정리했습니다. 10년 넘게 사용했던 그 공간이 이제는 새롭게 보였어요. 도구들을 하나하나 점검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더 효율적인 청소 방법, 안전한 작업 환경,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었어요. 청소도구를 정리하며 마음속으로 딸의 용기를 떠올렸습니다. 민경이 없었다면 이 모든 변화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딸의 용기가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딸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용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버지였어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민경이 보낸 편지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에 받은 편지였는데 아직도 여러 번 읽어봤어요. 편지 내용은 짧았지만 깊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혼자 힘드셨죠? 이제 제가 아버지를 지킬게요. 아버지가 저를 키워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제가 아버지를 보호해드리고 싶어요.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아버지, 사랑해요. 편지를 읽을 때마다 용만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딸이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얼마나 든든한 사람이 되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손을 잡고 걷던 그 작은 아이가 이제는 아버지를 지켜주는 어른이 된 거죠.
오후가 되자 시청 곳곳에서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직원들이 미화원들에게 인사를 건네는 횟수가 늘어났고 예전보다 훨씬 정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용만에게는 더욱 그랬어요. 그를 보는 시선에는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용만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젊은 공무원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었죠. 고생하세요. 용만도 따뜻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는 당당히 고개를 들고 사람들과 눈을 마주칠 수 있었어요. 저녁 무렵 용만은 새 사무실 창가에 서서 바깥을 내다봤습니다. 시청 앞 광장에는 퇴근하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어요. 모두들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용만도 그들 중 한 명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아도 되었어요. 창문으로 스며드는 따뜻한 햇살이 작업복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예전에는 그 햇살이 굴욕과 아픔을 비춰주는 것 같아 견디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희망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어요. 63세의 나이에도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문득 용만은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되돌아봤어요. 몇 주 전만 해도 무릎을 꿇고 모욕을 당했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위치가 되었습니다. 물리적인 위치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의 변화였어요. 더 이상 위축되거나 숨지 않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경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아버지, 오늘 첫 출근 어떠셨어요? 저녁에 시간 되시면 전화드릴게요.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용만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 민경아. 아버지 덕분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어. 오늘 저녁에 자세히 얘기해 줄게. 문자를 보내고 나서 용만은 잠시 민경과의 추억을 떠올렸어요. 어린 시절 딸이 아빠 직업이 뭐야? 라고 물었을 때 사람들이 깨끗하고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일이라고 대답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는 그냥 변명 같은 말이었는데 이제는 정말로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사무실 정리를 마치고 나서 용만은 마지막으로 복도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예전에 무릎을 꿇었던 그 자리를 지나갈 때는 잠시 발걸음이 멈춰졌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픔보다 감사함이 더 컸습니다.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변화가 가능했다고 생각했거든요. 복도 끝에서 최미순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용만 씨, 아니 소장님, 정말 축하드려요. 우리 모두를 위해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고마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미순 씨, 우리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요. 용만의 대답에 미순은 눈물을 글썽였어요.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변화가 정말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건물을 나서며 용만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보이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힘들 때마다 바라보던 그 별들이 오늘은 축하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63세의 새로운 출발을 말이에요. 집으로 향하는 길, 용만의 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버스 안에서 다시 한번 딸의 사진을 꺼내 보았어요. 대학 졸업식 때의 그 환한 미소가 오늘따라 더 빛나 보였습니다. 이제는 딸이 자랑스러워할 아버지가 된 것 같아서 마음이 벅찼어요. 민경아, 고마워. 용만이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딸 덕분에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된 것이었어요. 긴 세월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진 듯 했습니다. 아니, 그 무게가 사라진 게 아니라 이제는 그 무게를 당당히 짊어질 힘이 생긴 거였어요. 존엄과 희망을 되찾은 용만의 새로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주말 오후 민경은 다시 시청 앞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어요. 몇 주 전 처음 왔을 때의 불안하고 설레는 마음 대신 이번에는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도시락이 들려 있었지만 그날의 봉투는 없었어요. 이제 용돈을 드리러 온 게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러 온 거였거든요. 시청 정문에서 민경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였어요. 용만은 깔끔하게 정리된 작업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예전과 같은 파란색 작업복이었지만 어쩐지 더 당당해 보였어요. 어깨도 곧게 펴져 있었고 얼굴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민경아. 용만이 환하게 웃으며 딸을 맞았어요. 그 미소에는 부끄러움이나 미안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딸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어요. 아버지. 민경이 달려가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몇 주 전 그 참혹한 순간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지금 아버지는 너무나 든든하고 따뜻했습니다. 소장님이 되신 걸 축하드려요. 민경이 장난스럽게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야, 너마저 그러지 마라. 용만이 웃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은 예전보다 더 자신감이 넘쳤어요. 두 사람은 시청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아버지. 민경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몇 주 사이에 아버지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물론 외모는 그대로였지만 내면에서 뿜어나오는 기운이 완전히 달랐어요. 민경이 덕분이지. 내가 없었으면 아버지는 아직도. 용만의 말이 끝나기 전에 민경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아버지가 원래 그런 분이셨어요. 다만 억눌려 있었을 뿐이죠. 민경의 말에 용만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딸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요즘 어때요? 일은? 아주 좋아. 사람들이 많이 달라졌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일터가 이렇게 따뜻할 수도 있구나 싶더라. 용만의 목소리에는 만족감이 가득했어요. 자신의 변화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변화까지 이끌어낸 것이 보람찼습니다. 민경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아버지, 이거 드리려고 왔어요. 상자 안에는 작은 시계가 들어 있었어요. 비싸지는 않았지만 정성스럽게 고른 게 느껴졌습니다. 뭐하러 이런 걸? 시간을 선물하고 싶었어요. 앞으로 아버지가 보낼 소중한 시간들을 말이에요. 민경의 말에 용만은 할 말을 잃었어요. 딸의 마음이 어떤지 충분히 느껴졌거든요. 용만은 시계를 차며 말했어요. 그 돈 나중에 내가 더 필요할 때 써라. 아버지는 이제 괜찮으니까. 손에는 작게 접힌 새 지갑이 들려 있었어요. 민경이 용돈을 드리려고 준비했던 것을 거꾸로 돌려주려는 거였습니다. 아버지. 민경은 고개를 저으며 아버지를 안았어요. 돈이 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둘 다 알고 있었거든요. 민경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용만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딸에 대한 감사함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아버지도 고마워요. 제가 자랑스러운 딸이 될 수 있게 해주셔서요. 민경의 말에 용만은 눈물을 글썽였어요.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주변에서 지나가던 사람들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따뜻한 부녀의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짓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혹시 그 유명한 아버지와 딸이 아닐까 하며 조심스럽게 바라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용만과 민경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 소중했거든요.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따뜻한 노을이 내려앉았어요.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그들을 비췄습니다. 시청 앞 광장에는 단풍잎들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어요.
계절이 바뀌듯이 그들의 인생도 새로운 계절을 맞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더 자주 만나요. 그래야지. 이제 아버지가 시간 여유가 좀 생겼으니까. 용만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현장 소장이 된 후 일과 생활의 균형이 훨씬 좋아졌거든요. 그런데 민경아. 네, 내가 한 일. 정말 대단했어. 아버지도 처음엔 걱정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옳았어. 용만의 말에 민경이 미소 지었어요. 아버지를 지키고 싶었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고요. 이제는 아버지가 너를 지켜줄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용만의 다짐에 민경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가 저물어가자 두 사람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같이 저녁 먹을까? 좋아요.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된장찌개 오랜만에 먹고 싶어요. 그래, 집에 가서 내가 좋아하는 거 해줄게. 용만과 민경은 손을 잡고 걷기 시작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부녀의 모습이었지만 그날만큼은 가장 눈부셨습니다. 길가에 쌓인 낙엽이 바람에 흩날렸어요. 오랜 세월의 고단함을 덮듯 부드럽고 따뜻하게 날아갔습니다. 그 낙엽들처럼 지난 아픔들도 모두 날아가는 것 같았어요. 걸으면서 용만이 말했어요. 민경아, 내가 그때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우리는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야. 고마워. 아버지, 저도 아버지가 계셔서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지켜야 할 사람이 있으니까요. 두 사람의 대화는 깊은 사랑과 감사로 가득했어요. 용돈보다 물질보다 훨씬 소중한 것들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시청 건물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하지만 이제 그 건물은 아픔의 장소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용만에게는 존엄을 되찾은 곳이 되었고 민경에게는 용기를 발휘한 곳이 되었어요. 아버지, 행복하세요? 민경이 갑자기 물었어요. 응, 정말 행복해. 너 때문에. 저도 행복해요. 아버지 때문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그 웃음에는 지난 고통을 이겨낸 기쁨과 함께할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할 때까지 두 사람은 계속 이야기를 나눴어요. 일상적인 대화였지만 그 속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숨기거나 참지 않아도 되었어요. 서로의 마음을 솔직하게 나눌 수 있게 된 거죠. 버스를 기다리며 용만이 말했어요. 민경아,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으면 혼자 견디지 말고 아버지한테 얘기해라. 네, 아버지도요. 더 이상 혼자 참지 마세요. 두 사람의 약속은 간단했지만 깊었어요. 서로를 지켜주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버스가 오자 두 사람은 함께 올라탔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시청 건물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내일도 그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일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 더 인간적이고 따뜻한 곳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용만과 민경의 마음은 평온했어요. 용돈 대신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그들은 천천히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쉽지 않았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서로가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더욱 따뜻하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축복이 가득하길 바랄게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